교수님, 임지봉 교수님 두 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 헌재가 상당한 그 기간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두 분께서 바른 말씀, 방향 또 잘 제시해 주셔서 옳은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님은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난 정권이 되겠죠. 윤 정권의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저는 몇 명 못 봤는데 그래도 우리 이복현 원장께서 나름의 그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목 장관님, 네, 본인의 잘못을 나는 인정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나라 경제를 망가진 부분이든 내란 이후에 취했던 행동들이든 수많은 문제가 제기돼도 항상 변명이 길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걸 못 본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다.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제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한 말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얘기 하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본인은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까? 전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노력한 결과가 그겁니까?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엄 반대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옆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옆에 계셨던 좀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대기실에 국무회의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뭐 국무회의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자, 건 맞습니다. 네. 그때 말리기 위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본인이 말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막는 행동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거는 뭐 기재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직을 걸고 막았어야지.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설득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설득해도 안 됐으니까 가서 발표하시오, 내란 범죄 저지르시오 라고 방관하는 게 그게 장관의 태도입니까? 뭘 그렇게 잘난 게 많아요? 제가 잘난 걸 말씀드리는 건 부끄러움을 아니고요. 하세요. 제가 항상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마한혁 재판관 임명 계속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 몰랐습니까?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임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84일간 안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두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일단 헌법재판소는 마한혁 재판관을 묻습니다. 헌법절차는 돌아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후에도 28일간 그걸 결정을 뭉갰어요. 왜 법을 안 지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국무위원들하고 노력이라고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 그때는 또 거기 권한대, 그러니까 총리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기 상식인들은 때문에 그런 경우를 두고 개긴다고 얘기하지 노력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명령을 하고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걸 안 해놓고 노력했다. 무슨 궤변이에요? 그리고 경호처 영장 집행 거부하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죄 저지를 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력 충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신경을 경호처한테 썼습니다. 저항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무력 충돌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방치했습니까? 제가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측에 정말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부끄러움을 하세요. 그 직무유기 범죄 고발되는 거 알죠? 그리고 경제장관으로서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가 저는 의문스러워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안정, 혼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왜 이런 전국을 혼란시키는 상태를 더 방치하고 그걸 계속 물러날 때까지 방관을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리고 환율로 올라가기를 바라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럼 외화를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민간인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을 됐습니다. 외화 국채로 전환한 최순실 것뿐입니다. 사건 때 국정농단 사건 때 본인이 경제비서관 하면서 재벌들한테 486억 뇌물 수금하는 역할을 했죠. 그것도 안 했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는 제가 그 정상회담에 문화재단을 참여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했고요. 돈 뜯는 역할을 했잖아요. 분배하고 돈 안 내는 기업이 어디냐고 압박까지 했던 것이 본인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 되고 사실과 있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까지 반드시 기소가 돼서 소부지
겁니다. 의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저 아까 말씀하신 범죄에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나는 판결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유진한 거 모릅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미르재단 부분에 대해서 뇌물과 말씀하시니까 그건 무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청사가 아니고 서울 구치소에 한다는 사실 곧 보여줄 겁니다. 의논하는 것이 본인의 그 입장에서의 마지막 도리라는 점 분명히 명심하세요. 네. 저 최상목 장관님, 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좀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저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일단 뭐 그런 알고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어떤 영장 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에 2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 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걸 공수처에서 이 역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근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공수처법 제가 조문은 제가 정확히 지금 번호는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은 공수처랑 어떠한 일체 협의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문을 2번 왔는데 저희가 뭐 공문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장관님, 네, 그렇게 그 수사에 당시에서 관여하지 말라고 놔둔 규정인데 범죄 행위를 방치하는 그런 규정으로 그걸 써먹습니까? 아니요, 그게 왜 도대체 그렇게 자꾸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존중받을 얘기를 좀 하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저희는 수사에 해석을 국민을 관여하지 했습니다. 말라고 했지 본인의 범죄를 말리지 않는 그런 근거로 그걸 활용을 합니까? 아니, 상식 저희는 있는 그렇게 분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재단 설립할 때 대기업 16개 업체로부터 486억 원 받은 혐의로 뇌물죄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돈을 뜯어낸 분이 바로 우리 최상목 당시의 경제비서관입니다. 인정합니까? 저는 뭐 지금 뜯어냈다는 표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금 그건 실무자였다는 아니고요. 것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옛날 MB 때 미소재단처럼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저는 그러면은 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본인이 화를 내면서까지도 수금 역할을 하고 강요를 하고 기업들이 짜증을 내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걸 강행했다는 이 판결문 내용, 검찰의 공소장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검찰 공소장 중에서 그 이거 표현 왜 본인이 아직도 기소가 안 되고 있었을까요? 윤석열 검사가 봐줬던 거 맞죠?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수사입니다. 윤석열 검사장이 이어서 또 갔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팀장, 윤석열 검사장 끝끝내 우리 증인을 봐준 거 아닙니까? 전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이거 공소시효가 앞으로 5년이 더 살아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